배고플 때. 이날 사실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움직였잖아요. 예, 그죠? 네. 죄송하네요, 갑자기. 식사도 못 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호재 조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해 온천지 앞에 있는 경매 물건지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고 화성시 식물원, 왼쪽에는 여기 작게 산업단지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지역으로 오늘 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이에요. 네네, 여기도 지금 온천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경매 물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오신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네. 조사한 거랑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할 땐 또 과감하게, 그리고 끊는 것도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조사할 수 있는 미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고, 요거와 연관된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더 깊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좋은 날씨에 기분 좋은 임장은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피크닉일 텐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장마 시즌에 떠나는 우중 임장 또한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수조 분들과 함께 우중 임장 다녀오신 우리 블랙베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베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비 많이 오는 날 근데 임장을 다니긴 다니시죠? 부동산하고 약속이 잡혀 있다던가 아니면 경매 입찰이 코앞에 있으면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전쟁이 나든 언제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영상이 나오네요. 네. 나중에 이렇게 빗물이 맺힌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오늘 비가 조금 많이는 아닌데 이제 이때가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죠? 네, 기억합니다. 한 방울씩. 저희는 지금 얼마 안 어디를 가고 됐는데. 있는 건가요? 비 나온 거. 오늘은 그 경매 물건지와 인격이죠. 그 시세 조사 그리고 호재 조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이라는 데서 가고 화성시 있고요. 거기서 팔탄면.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월문 온천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 온천지 앞에 있는 경매 물건지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성시라고 하시면은 공장 창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그런 곳 대장, 아닙니까? 대장격이죠. 화성시가. 예. 그 네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장기역이라고. 화성시의 요즘 네,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면. 워낙에 그 구역이 넓고 네네.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소규모 산업단지만 해도 수십 곳이 있어요. 화성시에 저희들 잘 모르지만 오늘 저희가 가는 팔탄면에만 해도 산업단지로 분류된 곳만 몇 군데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화성시 역시 마찬가지고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작년에 비했을 때는 좀 바닥은 지나는 느낌이고 임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희 그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분들 두 분이 각기 다른 물건을 투자를 하셨는데 임차 맞추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 들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5월달, 벌써 6개월째 6월달. 공실이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가 또. 네. 7개월째 됐네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네. 요즘 분위기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블랑 3기 이렇게 준비하면서 임장을 좀 많이 다녔어요. 5월, 6월 달 동안에 시로 따지면 한 7, 8개 시 다녔고, 그리고 임장지로 하면 부동산은 그래도 한 30곳 이상 방문을 다녔거든요. 지역별로 다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A 지역에 A 물건을 놓고 다녀도 여기서 하는 얘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준답시고 뭐 실제 분위기는 안 그런데 되게 네네.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비부동산에 방문을 하면 있는 그대로 혹은 그것보다 더 안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부동산 임장을 다니시면 초보분들이 그거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특히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물건을 또 가지고 있지 않은 부동산이 예. 얘기를 하는 게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시질 않고 네네네.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왔던 손님이다 보니까 중개사님들도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최종 판단은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지역을 가면 꼭 부동산 방문을 하실 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최소한 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한 4-5군데 정도는 방문하시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네. 제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현재 분위기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화성시, 용인시 제가 최근에 갔던 데가 경기 광주시 초록, 그리고 남양주시의 화도, 수동면, 포천의 기산면이라든가
그 서울 이쪽이랑 양주, 광저 인근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다녔는데요. 뭐 북부남부 할 거 없이 예. 많이 다니셨네요. 저는 네. 백수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근래 많이 다녔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역별로 조금씩 세분화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반영된 곳의 그런 분위기 차이보다도 수요가 많은 곳의 분위기는 확실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시장부터 그 작은 평수, 특히 대표적으로 60평에서 120평대 기준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는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다만 그 안에서 큰 평수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게 꼭 공장 창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아까 잠깐 하셨는데 부동산 들어가고 브리핑 듣는 장면까지 저희가 또 영상에 다 담아봤으니까 계속해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부터 쭉 막히는 구간이에요. 아직 벌써부터 앞에 막히고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 차량 많아지시는 게 보이시죠?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 이때가 때문에 토요일인데. 그런가요? 그 소위 말해서 토요일도 주말에 트래픽 같은 양이 조금 경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놀러 가는 평일이 더 막히는 제가 지역이에요, 지난 사실은요. 말씀드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화성 같은 경우 이쪽 남쪽으로 가는 지역에 있는 그 핵심적인 그 고속도로다 보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한 7, 8시부터 여기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트래픽, 오히려 이날은 좀 덜 막힌 편입니다. 토요일인데도 예. 저희가 8시에 출발했었죠. 맞습니다. 안산 내려와서 화성 근처에 온 것 같네요. 네. 화성 비봉 IC에서 나와서 네네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아래쪽이라 저 그런데 남쪽입니다. 인근 그 도로로 가면 온천 말고 네네. 뒤쪽에는 골프장이 있고요. 약간 좀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주 수요 타깃층으로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가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네네네. 이런 게 저희가 언제나 임장 갈 때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언제나 사전 손품이 엄청 제일 중요하거든요. 손품을 통해서 주변의 시세를 파악하고 매물 현황을 파악하고 경매든 일반 매매든 뭐 어떤 목적을 가지든 간에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화성시 8탄면으로 가는데 8탄면을 보면 이렇게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려온 길이 어디냐면 이쪽 서울에서 서울 서쪽이지 않습니까? 이쪽 네네. 강서구 쪽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쭉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타고 쭉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서해안 고속도로 보이시죠? 이 고속도로 타고 쭉 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 서쪽 축에서 이 서쪽 축에서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왼쪽으로 더 가면 이게 평택 시흥 고속도로, 요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평택 시흥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평택 JC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내려올 수 있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리고 하나 더 축을 말씀드리면 이게 남광명 JC에서부터 사실상 출발한다고 보는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로 축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타고 여기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경부고속도로 왼쪽에 있는 주요 3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한 지역이 어디냐면, 자, 지도로 다시 한번 넓혔다가 이렇게 좀 좁혀보면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화성시에서 택지지구, 대형 택지지구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향남 택지지구가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저기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8탄면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쪽 내려온 쪽이 월문 온천이 있는 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 골프장 발리오스 CC. 사실 제가 골프를 잘 몰라서 저도 이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골프장이 있고 화성시 식물원 그리고 월문 온천, 이건 되게 오래됐어요. 한 30-40년 된 온천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주말에 인근 그 주민들이라든가 혹은 화성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놀러 오는 지역이 많이 있고, 왼쪽에는 여기 작게 이렇게 산업단지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지역으로 오늘 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들이 몇 개 나오고요. 거기 있는 도로에 붙은 그 근생 건물입니다. 저 앞에 아파트 단지 많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그 향남 택지지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비랑 안개 때문에 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진짜. 네. 쭉 펼쳐져 있는 데가 향남 택지지구고요. 정말 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에 있는 대규모 택지구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가장 동그랗게 본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주거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저희 목적에 있는 팔탄면 오른쪽에 있는 이 택지지구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넓히도록 할게요. 제가 화성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자주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화성시가 이렇게나 큽니다, 여러분. 화성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원, 안산하고 위쪽에선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용인하고 남쪽으로는 평택시랑도 오산하고도 이렇게 접해 있는 곳인데 주거로도 핫한 지역이거든요. 바로 동탄이 화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동탄이 오른쪽에 보시면 경부 축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제2동탄 보시면 동탄 2택지 개발지구가 요 경부축, 요 그리고 이 GTX 노선 있지 않습니까? 요 축을 해서 오른쪽에 있고 그보다 먼저 들어왔던 동탄 1지구 여기가 그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화성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렇게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가장 상급지, 소위 말하는 상급지들이 있기 마련인데 보통은 교통이 그 서울을 진입하기 유리하고 그리고 도로 호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통은 상급지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가장 크게 이쪽에 그 택지지구로 따지면 동탄이 있고요. 왼쪽으로 조금만 넘어와서 보면 여기 봉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봉담 택지지구. 그리고 이쪽에 봉담산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봉담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수원이랑 붙어 있습니다. 수원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 왼쪽으로 오면 이렇게 구도심들이 원래 띄엄띄엄 있었어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주거의 기능을 하던 곳들이 보통은 이 화성시에서 우측 오른쪽에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약간 그게 느낌이 오는 게 예. 약간 주거단지가 우측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금 좌측에 모여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예, 원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구도심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원래 구도심들이 이렇게 뭐 남양이라든가 이런데 보시면 팔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팔탄이죠. 그리고 향남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지어진 택지지구는 아니고요.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지구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그 화성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택지지구들 중에 이제 송산도 여기 있을 거고 거기서 가장 아래쪽 남쪽에 있는 대형 택지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향남 같은 경우에는 읍으로 따져야 되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가 2010년대 초반에 인구가 대략 한 5만 명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거주 인구가 한 8만 명 중반까지 올라와 있고요. 최종적으로 향남의 택지지구가 다 들어서고 나면 10만 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10만 명이면 여러분들이 뭐 10만 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당진시라든가 서산시 인구가 한 15에서 17만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향남읍 인근과 향남 택지지구가 그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엄청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여기 서해선 복선 전철인 향남역이 이쪽에 올해 개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열차 이렇게 노선도 보시면 쭉 날아오시면 안중역, 서해선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당진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아래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평택, 안중을 거쳐서 향남 그리고 화성시청, 송산 그리고 이제 아주 핵심 노선이 될 만한 이쪽 서해선 연결돼서 여기 여의도까지 올라가는 그 노선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네네. 네, 그럼 화성의 10대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월문온천까지 저희가 한번 또 가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중점적으로 볼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과연 주말에 관광이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온천이잖아요. 여름철에 온천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는 외부에서 또 확인이 대충 가능하거든요. 여름철에 온천을 간다. 예. 와. 좋아하십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도 같이 여름철에 지켜보도록 하시죠. 온천이라는 게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관한 신경 보통 겨울에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한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우나 폐업률이 40%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폐업을 했거든요. 별개 얘기긴 한데 그런 대형 평수로 나온 지하나 지상에 있는 상가 투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수요가 많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경매 나온 물건이네요. 네네, 여기도 지금 경매로 나오는 거고요. 네네. 온천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여기가 월문 온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꽤 있네요. 네네. 여기가 온천단지로 개발된 지는 한 20-30년 됐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온천수 개발되곤 화성 10대 관광지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시야 안에 있는 거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쪽에 올라가면 여기 다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여기서 쉬시고 뭐 커플이나 가족 관광객분들이라든가 그러네요.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이렇게 모여 있는 단지예요. 자, 그 앞에 있는 고깃집 상업적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궁금하죠. 오늘 오는 거는 좀 그런 목적으로 왔다라고 볼 이 경매 물건을 그런 뭔가 어떤 물건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뭐 호재 뭐 아니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요거를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이걸 어떻게 매도할지까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된 데보다 오래된 데들이 있는데 좀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중점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데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물론 못 버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네. 단지라고 하긴 뭐한데 이쪽에 왔다고 보시면 차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네. 참고로 오늘 가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뒤쪽에 가면 골프장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예. 골프장. 골프장이 네. 있습니다. 아마 거기 아시는 분들 골프 수요도 좋아하시는 일정 부분 분들 있겠죠. 골프 치고 발리우스 CC라고 있어요. 예. 여기 바로 인근에. 그러니까 골프 치기도 좋고 온천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시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인근에 있는 매물과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한 200m도 채 안 되죠?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일반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브리핑을 이따 부동산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에 통으로 건물이 나와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랑 장어 전복 전문점, 위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5개랑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장 그리고 건축물도 딱 보면 외관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신축에 가깝죠. 예, 지어진 지 얼마 안 돼 있고 입지적으로도 진출입 허가 다 받아놓은 상태고 참고로 뒤에 토지도 같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뒤에 토지면 어디 말씀이시죠? 요 뒤쪽에. 뒤쪽에. 안 보이는 쓰고 있는 쪽에 뒤쪽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어가지고. 네, 토지가 나 있어요. 같이 매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도로 쪽 보시면 좋아요. 시야가 이쪽에서 꺾어서 들어올 때 시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간판을 걸어놓고 그러네요. 이렇게 돌아서 나올 때 그리고 이 반대 방향에서 보셨을 때 자 한번 보시죠.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도 보기 딱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로막는 게 없는 게 시야 확보가 잘 돼서 조금 좋더라고요. 길거리에는 그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로드샵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운전자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져요.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한 게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야에 이미 들어왔을 때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주유소를 예전에 누가 비교해 주신 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시야에서 들어올 때 몇 미터 전으로 했을 때 앞에 시야에서 한 25m에서 30m 차이로 갔다가 그 매출액 차이가 한 10% 이상 벌어지는 거를 실제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갑작스럽게 보였을 때는 이미 지나쳐 버릴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다 간단 말이죠. 예. 이날 예. 무려 또 우수조 분들과 함께 예. 또 이 장소에서 만나서 우리가 부동산도 다니면서 또 임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참 쉽지는 않았는데 예. 그 우수조 분들 만나는 영상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위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짧게 브리핑을 드리고 비가 와서 먼저 가는 조가 사전 있으면 브리핑을 할 나머지 장소가 없어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네, 제가 예, 편의점 앞에서. 개인적으로 네. 시험 같은 거 드리려고 해요. 다른 부동산에 한번 따로 간다든가 경매지 현황 그리고 이 현황하고 뭐가 다른지 이 이게 경매 중요하거든요, 물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지랑. 뽑아오신 네. 거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네. 조사한 거랑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게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명령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제가 사전에 조사 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앞에 비가 페이지가 오는데도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는 어떻게 블랙베리 되는지 운행 주차장 요청은 소유주 알 수가 누군지 없습니다. 네. 부동산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오늘은 경매 물건이 메인은 아니긴 한데 그러면은 그 앞에 필지를 통해서 조사가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인수를 했을 때 저거 헐고 새로 지을 건 아닐 것 같긴 이날은 하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움직였죠. 차량 이렇게 우리가 2대로 해서 예. 네, 또 따로 오신 거고 예, 저희는 맞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예. 부동산 임장 전에 브리핑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예. 문제되지 않거나 중요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 중에 여기에 뭐 내용이 다른 게 있으면 불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나 불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말씀하실 거 하시면 돼요. 예, 매각물건 명세서 경매지 볼 때 뭐 지도도 잘 보시고 뭐 시세 조사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잘 하시는데 저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도장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그 지금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해서 법원 인증 이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발견을 했고 여러 가지 이거를 내가 잘못 낙찰받았으면 이거를 우리가 채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불허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아, 불허가인지 취하인지 제가 지금 용어가 지금 살짝 헷갈립니다. 취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 매각물건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꼼꼼히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특히 건물, 건축물,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다가구 건물 혹은 다세대 건물 그리고 이런 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있을 때 현장에서 발견을 했는데 실제로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뭐 5호 기재됐다든가 기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그게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그걸 거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역시 초보자분들께서는 특히 계속 보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네. 네, 제시외도 근데 매각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저희 게 되는 거죠. 예, 저희 거 매각 언제나 포함이라고 나와 있냐 안 낙찰받을 나와 있냐 생각으로 그렇죠?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매각 포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이한 점. 지목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변경은 안 됐더라고요. 전이잖아. 네. 그 전이면 농취증이 필요할까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아, 역시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배우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 토지는 이 경매지가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꼭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불요함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농취증은 필요가 여기 없다는 무슨 게 확인이 내용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각물건 명세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당 페이지가 지목 변경을 안 하셨어요. 전 농지잖아요. 그럼 농취증이 필요하거든요. 전납 과수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에 농취증 발급이 불요함 필요 없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농취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그래서 꼼꼼히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네. 네, 저희가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사전에 섭외를 하고 간 곳도 있지만 조금 더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섭외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닌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예. 이날 비가 또 엄청 쏟아졌잖아요. 아, 네. 네. 그걸 한번 직접 보시면서 좀 현장감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이 비가 내리는 와중에 다음 부동산을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 여기는 블랙베리님께서 사전에 섭외되지 않은 곳 현장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셨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또 토요일이기도 하고 네. 비가 내리기도 하니까 네. 아무래도 부동산들이 다 붙게 닫혀 있더라고요. 아유, 네. 그렇죠. 많은 곳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주말 임장 가실 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을 미리 섭외해놓고 가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 임장을 가실 때도 제가 알기로는 부천의 부평구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토요일인가 하시고 이러거든요. 부동산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약속을 정해놓고 그쪽에서 인근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일요일은 보통 안 여시니까 토요일에 가실 때도 약속을 미리 그래도 넉넉하게 해놓고 시간대별로 임장 가시는 걸 무조건 추천이 아니라 이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사실 저희는 섭외가 다 됐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핑도 또 들어봤는데 그 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개운치 못한 답변에 대한 물음을 궁금증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도 한번 좀 이렇게 찾아봤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섭외된 부동산 브리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도 가서 제가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좀 준비가 안 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부동산 방문을 하면 이 앞에 부동산을 저희가 갔다 왔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실 네네네네. 거예요. 사실 거기서는 촬영이 안 됐는데 비교를 하면 일단은 너무 멀리 떨어진 부동산이었거든요. 얘가 현장하고는 사실 약속을 잡고 저희한테 좋은 매물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현장에서 한 11km 정도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거리가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해서 좀 지식도 조금 약간은 부족하시고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주실 때도 두루뭉실하게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방문하셨을 때는 얘기는 좀 잘 들어주시되 너무 오래 붙잡혀 있지 않으시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임장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원하는 물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굉장히 예. 네, 또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초보자 같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약간 그런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휩쓸린다는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게 일단은 경험 자체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일단은 최대한 그 지키려고 하세요. 한국 사람들의 뭐 특징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하지만 그럴 때는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끊고 다음 약속이 있다라는 거 핑계를 좀 대서라도 너무 오래 붙잡히는 거 특히 물건까지 보여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초보 때 많이 경험을 했던 건데 네. 저 많이 끌려다녔잖아요. 예.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창고를 하나 보러 갔는데 나중에 가다 그 상가 건물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 경험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할 땐 또 과감하게 그리고 너무 뭐 무리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네네. 좀 끊는 것도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 보고자 하는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강요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 네, 휩쓸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또 이렇게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우수조 분들 모시고 두 기조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또 임장을 갔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서 또 다시 모여서 브리핑을 또 해주시는 네, 그런 장면들도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네, 보시죠. 이런 카페는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팁 아닌 팁인데 임장 다니시고 나서 모일 때 서울이나 아주 도심 지역은 좀 쉽지 않은데요. 살짝만 벗어나도요. 베이커리 카페 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화성, 뭐 파주, 일산 이런 데 가면 대형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일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은 데들 많습니다. 네네. 그 카페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찍어드려요? 아니야. 거기에 딱 넣어드릴게요. 아, 배고픈데. 이날 사실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움직였잖아요. 예, 그죠? 아, 죄송하네요, 갑자기. 식사도 못 하고 네. 다들 열심히 또 임장에 또 충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침부터 움직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에서 커피와 빵과 함께 이렇게 또 브리핑하는 시간을 저희가 잠시 좀 촬영해 봤습니다. 예, 카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베이커리 카페도. 근데 요즘에 옥석이 좀 가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곽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까 목이 좋거나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임하는 곳으로 일단 집중화가 되고 있어요. 요즘 베이커리 카페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요즘 파주의 그쪽 임진각 가는 쪽 많죠. 그쪽에 네. 자유로 가는 쪽에 그런 이렇게 통일전망대 있고 이쪽 인근에 베이커리 카페들이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전망이 조금 네. 좋고 터가 있다 싶으면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베이커리 카페 주말 매출이 최근에 들은 건데 하루에 5천만 원 파는 데도 있어요. 와. 하루에 5천만 원. 예, 뭐 주말 기준이긴 한데 야, 하루에 5천만 원을 팔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카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나누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때도 저는 조금 약간 놀란 게 충분히 섭외를 하고 굉장히 충실하게 또 임장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조원분들께 또 죄송해하더라고요. 네. 그 부동산에서 이날 왔던 거는 뭐 매물 소개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에 가서 컨셉을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 갔던 부동산에서는 그게 좀 나름 뭐 잘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한 대로 됐는데 두 번째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현장에 대해서 거의 좀 워낙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분상가 얘기를 하길래 예. 저도 약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저희 전화를 통해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달라서 근데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뭐 또 중고차 사러 가면 흔히들 많이 겪잖아요. 허위 매물. 네. 아니 또 너무 그렇게 허위 매물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저희가 원하는 내용의 물건은 아니었다. 네. 자, 앞선 두 부동산을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우리 그 우수조 분들도 좀 느끼신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우수조 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앞에 온천도 있고 손님들이 많이 온다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부동산 갔을 때는 전혀 이 손님 여기 안 온다. 여기는 다 대실 손님들이고 오는 사람들은 주변에 공장에서 점심시간 오든지 아니면 골프장에서 오는 사람밖에 없다. 근데 이 주차장 못 쓰게 되는 순간 망한다. 그래서 절대 사지 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사지 말라고. 네, 추천하지 않는다. 예, 요약해서 잠깐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보강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방문하시는 주 고객이 이 온천에 오시는 분들인지 앞에 부동산은 이게 충분한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고 다른 분들은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장 창고에서 이렇게 방문했다가 숙박 대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골프장 왔다가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부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같은 매물을 갖고도 이렇게 부동산에서 극명하게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두 군데를 갔을 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부동산에서 이렇게 다른 극명한 얘기를 들으면 어지간한 그 고수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냥 맞아요. 내릴 수는 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조사할 수 있는 미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고 요거와 연관된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더 깊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우수조분들과 함께한 우중임장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라는 말처럼 좋은 날씨에만 임장을 가시기보다는 날씨가 궂은 날에도 한번 방문하셔서 다양한 느낌을 직접 좀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느낌 담아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